100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네, 오늘 당신의 주치 이 시간 많은 분들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방송을 듣는 지금도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허리는 아픈 게 아니라 쑤신다고 하죠. 허리도 쑤시고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주치의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 당신의 주치 이 시간에 대한마취통증의학과 의사회 회장이시고 지금 세연통증 클리닉의 원장님이신 최봉춘 원장 모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연통증 클리닉 저는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워낙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저희 며칠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퀴즈로 내기도 했었지만 요즘에 핸드폰으로 게임들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포켓몬고 그런 게임 때문에 목 통증까지 왔다 하는 정도도 있고 예전에는 컴퓨터 때문에 그렇다가 요즘에는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목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목이나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이 병원을 내원하시는데요. 네. 되게 이제 원인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예전에 이제 직장에서 컴퓨터만 주로 많이 보시고 또 컴퓨터를 안 보면 이제 목도 쉬고 이랬는데 요즘 컴퓨터를 보고 그 다음에 나서 다시 또 스마트폰을 봅니다. 네. 또 거기다가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포켓몬고 이런 게임 하시잖아요. 네. 그 어떨 땐 정말 아찔할 때 많을 거예요. 네, 자동차 가는데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위험하죠. 이와 같이 하시도 정말 전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목을 혹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컴퓨터도 하고 또 스마트폰 이어서 하죠. 또 다시 컴퓨터를 하죠. 우리 목이 쉴 시간이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목을 혹사하다 보니까 목 아프고 더 나아가서 어깨, 등이 아파서 왔다. 이런 젊은 분들이 정말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하는 추세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젊은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요. 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은 주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젊은이들도 참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군요. 근데 목이 이렇게 목의 통증은 목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목의 통증이 시작되면 두통도 또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허리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심해지면. 네.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요. 목을 아파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목 위에 곰이 한 마리 앉아 있다. 무거워요, 아주. 네. 그러시죠. 네. 곰이 한 마리 앉아 있다. 어떤 분들은 무거운 돌이 항상 얹어져 있다. 이렇게 무겁게 짓누르는 증상, 어깨의 증상들이 처음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게 점점 목이뿐만 아니라 등 쪽으로 뻗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목뿐만 아니라 뒤 후두 부위에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네.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목뿐만 아니라 두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픈데 이것도 목 때문에 원인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실제로 목이 아프면서 그걸로 인해서 두통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더 심각한 거는요. 이제 이것이 나중에 쌓여서 신경을 많이 자극을 하고 이런 어떤 디스크로 발전하게 되면요. 팔에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젊은 분들도 팔에 저림 증상을 갖고 온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이런 건 이제 목의 신경 증상이 발전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빨리 병원을 찾으셔서 적절한 원인을 찾고 치료를 서둘러야 하겠죠. 네. 그러니까 목이 그냥 뻣뻣하다 정도로 그냥 해서 목 운동하면 되겠지 하지 말고 일단 뭐가 좀 몸이 안 좋으면 병원을 가는 게 기본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좀 게을리긴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운동이랑 이건 걸로 인해서 아픈 건지 또 만성적으로 오래된 통증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내가 어느 정도 이게 쭉 아프다. 한 달 정도 계속 한 달? 보름 정도 계속 아프다. 일주일 정도 계속 아프다. 이러면 만성 통증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구분하죠? 네, 잘 물어보셨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이걸 병원을 가야 되냐? 근데 만성이냐? 그냥 참고 넘어가는 이런 거냐? 일시적인 거냐? 누구나 아픈 건데 네. 주위 봐도 다 아프다고 그러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이런 증상이 처음에 나타나면 아까 뭐 찜질방을 많이 가신다고 그러시대요. 네, 저는 한증막 좋아하거든요. 네, 찜질방도 가시고 많이들 하죠. 그럼 네. 없어져요. 또 나타납니다. 네. 어느덧 또. 땀 빼고 나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서 느낌상. 없어졌던 목에 있는 곰이 다시 또 어느 날 또 주저앉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통증이 자꾸 반복해 오는데요. 이렇게 통증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반복을 한 3개월 이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떤 만성 통증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통증이 있는데 뭐 있다가 뭐 몇 개월 잘 안 아프다가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한 달에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3개월 이상 진행했을 때는 우리가 만성 통증으로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보고요. 또 전문가랑 상담을 해서 네. 내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나를 알고 거의 미리미리 대처를 하면 건강한 목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상담받는 게 뭐 힘든가요? 사실은. 그렇죠. 게을러서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방치하면 이게 더 심해지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원인은 뭐 글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일단 자세불량 아까 말씀하셨고 신체적으로 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것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된다든가 뭐 원인들이 좀 다양하겠죠. 네, 만성 통증으로 이행하는 원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3개월 이상 목이나 허리나든지 뭐 어깨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병원을 찾아서 통증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목이나 이런 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젊은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잘못된 자세나 어떤 컴퓨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목 주위나 허리 주위의 근육이 경직과 이런 걸 반복을 하면서 근육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고요. 네. 근데 초기에 급성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오래 반복을 하거나 지속됐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성 통증으로 되면 이제 우리 흔히들 아는 허리 디스크,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척추관 협착증 네. 이런 걸로 발전이 되면서 신경을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신경에 염증을 일으키면 이것이 이제 허리뿐만 아니라 팔, 다리로 방사통 같이 저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네. 가끔 저는 가끔 네. 저도 허리가 이제 좀 안 좋거든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면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다리가 좀 저려요. 살짝. 근데 뭐 네. 그냥 일상생활은 별 지장 없고 나 혼자 살짝 느끼는 감정이죠. 아니 그 느낌이죠. 그런데 밤에 잘 때 쥐가 그렇게 잘 나요. 네. 창피하지만. 많은 분들, 창피한 게 아니라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네. 누구나 한 번쯤 밤에 자다가 쥐가 난다든지 네. 저림, 쥐가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쥐가 나면 다리가 탁 뭉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 고통은. 근데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잘못해갖고 근육이 뭉치는 경우가 있겠지만요. 네. 다리가 쥐나는, 아까 말씀드렸지, 다리가 약간 저림감이 좀 있는 듯한데 밤에 쥐가 잘 난다. 요거는 허리 쪽에 있는 어떤 신경에 어떤 신경염증이 과민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쥐가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쥐가 자꾸 나거나 밤에 좀 다리가 저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한 번쯤 허리에 문제가 아닌가 한번 네.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또 이제 지속되는 게 아니라 가다 그러니까 또 잊고 살다가 그게 또 문제입니다. 나타나면 또 왜냐하면 걱정하고. 항상 아프면 누구든지 병원 빨리 가겠죠. 그렇죠. 근데 아팠다 안 아팠다를 반복하면 사람도 헷갈리고 또 괜찮을 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몇 개월 지속이 된다면 반드시 찾아보고 우리가 요새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병원 가기도 어렵지만요. 네. 한번 가셔서 나중에 나중에 갔을 때 진짜 그 병 치료하기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조기에 하시면 빨리 원인을 알아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당신의 주치 우리가 이제 만성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평소에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문자로 상담 가능하니까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1240님, 저는 어깨가 늘 아파서 한의원에 갔더니 기가 순환이 안 돼서 아픈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 순환하고 혈액 순환하고 다른 건가요? 하셨어요.
네. 한의원에서 많이 쓰시는 이제 기순환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깨 쪽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데 근데 왜 뭐 양쪽 어깨가 있는데 왜 갑자기 거기만 혈액순환이 안 될까요? 그죠? 거기만. 네. 그 이유는 이제 그 어깨에 통증이 있는 것은 이제 혈액순환을 안 하게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세라든지 여러분들 어떤 운동이라든지 어깨를 괴롭히는 뭔가 나쁜 자세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제공이 되면 물론 혈액순환도 안 좋아지고 더욱더 어깨 주위에 인대라든지 근육에 어떤 손상을 주면서 그것이 통증으로 오고요. 네. 통증이 시작이 되면 그게 바로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떨어지면서 또 다시 또 통증을 일으켜요. 반복되는 악순환이라는 악순환의 거죠. 반복. 그래서 네. 아프면 안 움직이니까 혈액순환 안 되고 혈액순환 안 되면 노폐물 쌓여서 더욱더 신경을 괴롭히고 그러면 또 아프고 네. 이런 아주 악순환을 계속 걷기 때문에요. 혈액순환 안 되시고 그렇다면 좀 따뜻하게 좀 하시고요. 네. 또 운동도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스트레칭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 목이나 허리 이런 디스크 뭐 이제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통증을 예방하는 스트레칭법이 따로 있나요? 네, 물론 이제 목이나 허리, 어깨 부위마다 거기에 맞는 스트레칭 방법이 여러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여러분도 뭐 인터넷 찾으시면 스트레칭 뭐 너무나 많아서 또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스트레칭 목이나 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한 스트레칭 우리 직장분들 많잖아요. 네. 의자에서 앉아서도 컴퓨터 보다가 한 번쯤 눈을 띄고 이렇게 목을 뒤로 잡아당긴다든지 목을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스트레칭을 가볍게 해주고요. 잠깐 일어나서 허리도 틀어주고 움직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거를 어떤 분들은 제가 물어보니까 24시간 하는 분도 있어요. 48시간을 거의 그냥 일이 있으면 한 번 시작을 하면 하루 이상을 꼬박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이럴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 있잖아요. 50분에 10분 쉬죠. 네. 그 50분 정도 하시면 10분 정도는 일어나서 좀 풀고 몸도 스트레칭 해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저도 아까 그래서 음악 나가는 동안 잠깐 일어나서 허리도 돌리고 목도 젖히고 돌려도 보고 했는데요. 아, 정말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요거 좀 지키면서 살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자, 1646님. 저는 60대 중반인데 20대부터 왼쪽 다리가 늘 저리고 와 그러면 거의 40년 가까이 다리가 저림 현상을 갖고 사셨나 봐요. 자 60대 중반인데 20대부터 왼쪽 다리가 늘 저리고 아픕니다. 병원에선 별 문제 없다고 합니다. 나이 드니까 더 심한데 신경에 문제가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40년 동안 저리면서 잘 지내시는 게 이게 참 아주 신기로워요. 이렇게 저리는데 또 잘 지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증이라는 것은 본인이 잘 통증을 다스리면서도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약간 주제가 떨어지지만 어떤 분들은 통증이 있다고 막 굉장히 아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이런 통증을 잘 본인이 다스리고 또 적절한 통증을 갖고 지내는 것도 우리 인생에서 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통증도 어떤 면에서는 스트레스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선생님? 네. 마음의 안정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렇죠. 통증은 스트레스, 마음, 그다음 우울증 이런 거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네. 우울하신 분들은 통증에 굉장히 예민해요. 네. 그다음 불면증 있는 분들은 네.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 있는 분들은 조그만 통증도 굉장히 크게 본인이 느껴지고 네. 실제로 아프고 네. 괴로워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증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네. 근데 아까 질문하신 분은 이제 그 오랜 세월을 다리 저림 현상이 있는데 여태까지 60 중반까지 이렇게 뭐 별다른 치료 없이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면에서는 마음으로 잘 다스린 것 같고 생활 습관도. 근데 왼쪽 다리가 저리다고 하는데 그 왼쪽 다리 저린 거는 뭐 병원에서는 별 원인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40년을 저렸는데 이제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게 살짝 저렸겠죠. 뭐 심하시면 네. 병원을 찾아왔고 뭐 정밀했는데 병원에서도 뭐 크게 저린 것 증상이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60이 넘으시면서 이제 저리게 되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이게 더 크게 되지 않나 걱정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좀 이제 젊고 건강했는 활동도 많으셨고 네. 그랬는데 이제 가만히 다리가 저리면 굉장히 기분도 이상해지고 네. 우울해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계속 저리다면 한 번쯤 허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아울러 혈액순환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한번 다시 전체적인 검사를 해서 허리나 이런 게 문제가 없나를 체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0310님, MRI를 찍으라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 못 찍고 있어요. 허리 디스크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꼭 찍어야 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에 허리 아프고 뭐 오시는데요. 이제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MRI 찍는데 비용이 비싼데 이거 꼭 찍어야 되느냐. 네. 근데 이제 MRI를 물론 처음부터 허리가 아프고 오는 분들을 다 찍지는 않습니다. MRI는 이제 고가고 또 MRI 아닌 엑스레이라든지 다른 검사로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도 있는데요. MRI 같은 걸 꼭 찍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허리 같은 것들이 만성적으로 아프고 뭐 몇 년씩 계속 허리가 아프고 반복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삐끗하면 꼼짝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치료하면 금방 나는데 또 그 다음 몇 개월 있다 또 그래요. 네. 1년 있다 또 그럽니다. 1년에 한 연중 행사처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주 급성적인 통증이 반복해서 많이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허리가 아픈 것뿐만 아니라 다리로 방사통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굉장히 통증이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 번쯤 MRI를 체크해서 어떤 신경에 문제가 있고 퇴행성 디스크가 있나 아니면 디스크가 탈출이 돼서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나 뭐 이런 거를 체크를 해보기 때문에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한번 찍어보시는 건 좋고요. 네. 뭐 급성으로 뭐 처음에 한두 번 아픈 거는 그렇게 MRI까지 안 찍고 치료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자, 1318님, 어깨, 팔, 목까지 아픈데 어깨에서 팔, 목까지 아프시다고요. 자, 병원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정형외과를 가야 하나, 한의원을 가야 하나. 제가 체격이 큰데 이것도 원인인가요? 하셨어요. 네. 뭐 체격이 크신 분들 중에 특히 이제 저희 보면 여성분들 목이 기신 분이 있어요. 네. 목이 굉장히 기시니까 목이 길다 보면 이게 자꾸 보게 되면 이제 목에 자극이 네. 많이 오시는데요. 네. 이제 어깨, 목, 팔이 아프다 그러면 일단은 뭐 요것만 갖고 제가 보면은 목 쪽에 문제가 좀 시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한의원을 가시든 병원을 가시든 일단 병원을 가셔서 엑스레이 좀 찍어보시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정확하게 통증이 원인이 뭔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젊은 분들이 이제 뭐 컴퓨터 때문에 그냥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근육의 문제 때문에 단순히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네. 또 간혹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병원을 한번 찾으셔서 하시고 처음이시라면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간단한 치료부터 하셔도 네. 충분히 좋아질 수가 근데 있습니다. 사실 아플 때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는지도 진짜 큰 고민이에요. 잘 몰라서 허리가 아프다, 뭐 어깨가 아프다 하는데 정형외과를 가야 되나, 신경외과를 가야 되나, 한의원을 가야 되나, 통증 클리닉을 가야 되나. 정말 제가 너무 무식한가요? 이런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디를 가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면은 좋을 텐데. 네. 좀 우리 뭐 통증을 치료하는 여러 과가 있겠죠. 네. 근데 제가 아까 소대적으로 소개했듯이 저는 이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회를 맡고 회장님이시잖아요. 있는데요. 네. 저희 마취통증의학과 의사회는 이제 이런 통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입니다. 네. 그러면 정형외과 그러면 정형외과 아닙니까? 주로 네. 외과 수술적인 거를 많이 하는 과고요. 신경외과도 신경이라든지 디스크에 문제가 있을 때는 수술적인 거를 주로 많이 하는 거고 네. 저희 과는 이제 수술하지 않는 이런 통증을 조절을 하고 통증을 치료하는 저희 그 학과 바로 그런 걸 합니다. 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통증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요. 그죠?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통증이 왜요? 없으면 정말 세상이 정말 행복할 것 같죠? 네. 아니에요. 왜 그런 통증이 거예요? 없으면 네. 어떻겠어요? 우리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칼에 손이 탁 피었어요. 네. 아파요. 네. 그럼 탁 손을 피하잖아요. 네. 우리가 날카로운 거에 손을 댔는데 아프니까 딱 피하죠. 네. 통증이 있어서 피하는 겁니다. 만약 통증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런 칼에 벼도 차원에서? 그냥 계속 가죠. 그런 차원에서. 불에 우리 손이 들고 있는데 네. 통증이 없으면 손이 나타나겠죠. 이와 같이 네. 이 통증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호하는 기능이
과하다 보면 그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우리 불이 났을 때 우리 경보가 울리듯이 우리 몸에 중요한 사인입니다. 네. 여러분들 통증이 있다는 거 그냥 다 무시하고도 사시는데요. 이것이 쌓이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통증이 있다는 것은 경고고요. 네. 경고가 뜨면 어떻게 되죠? 우리 119에 정말 전화하죠. 네. 아프면 경고기 때문에 병원을 가서 119에 가서 네. 우리가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아우, 네. 정말 아주 알아듣기 쉽게 좋은 말씀 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한 노래는 조덕배가 부릅니다.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고 또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 담당 PD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문자에 답변해서 보내드리느라고 저희가 방송으로는 다 사연을 소개 못 해드리는 점 정말 여러분께 양해 구하고요. 자, 059 하나님. 박사님, 통증 주사 많이 맞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분명하게 알고 싶어요. 가끔 맞으면 효과가 좋아요 하셨어요. 네. 참 중요하죠. 네, 저기 우리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많이 물어보는 것이 통증 주사 3번 맞으면 이상 맞으면 안 된다. 이 주사 많이 맞으면 뼈가 썩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제 물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데 네. 이제 이 얘기는 스테로이드라는 걸 많이 맞는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네.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으면 물론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통증의학과에서 치료하는 건요. 스테로이드를 거의 사용을 안 하고요. 네. 사용하더라도 아주 금비량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주사 제가 주사 100번 맞아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3번 맞으면 안 되고 통증 주사 병원에 가서 주사 여러 번 맞으면 뼈가 썩고 이런 얘기는 크게 안 믿으셔도 되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많이 맞으면 안 좋다라는 그렇죠. 정도로. 그렇게 네. 그 얘기하시는데 최근에 통증의학과에서는 그 주사 치료는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별로 사용을 안 하고요. 네. 그냥 혈액 순환을 유지시켜주고 통증을 조절하는 그런 약물만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꼭 가서 의심되면 원장님한테 한번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 놔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맞춰도 됩니다. 네. 답변이 충분하셨나요? 자, 그다음 질문 한번 들어갑니다. 그 도수 치료들도 요즘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체형 교정 네네. 직접 손으로 눌러서 치료사가 해주는 그런 거. 그렇죠. 실제로 그게 도움이 많이 되나요? 네, 도수 치료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을 이제 손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건데 우리가 아무래도 척추라는 것은 골반, 허리, 목 여러 척추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자세 잘못되고 그러면 자꾸 척추가 틀어지죠. 네. 골반도 삐뚤어지고 이러다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맞춰줘서 교정을 해서 하다 보면은 통증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몸이 틀어지고 그래서 허리도 이제 측만증도 있죠. 이런 네. 분들을 잘 열심히 교정을 해주면요. 물론 한 번에 되지 않지만 수차에 걸쳐서 하다 보면 골반도 교정이 되고 척추도 교정이 되면서 그 신경이나 여러 가지 근육을 잘못됐던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통증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셔서 도수 치료는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빠른 시일보다는 꾸준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해야 되나요? 그렇죠. 적어도 몇 개월 정도는 하셔야지 이 골반이나 체형이 교정이 되고 물론 또 이것만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맨날 얘기하죠. 우리 운동과 꾸준한 스트레칭을 해줘야지 이 자세를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9752님, 39살 남성입니다. 20대 때 허리 디스크 판정받고 운동으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요즘 종아리 옆쪽으로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네. 예전에 20대 때 디스크가 있으셨는데 이제 운동이나 이런 것들 해서 디스크가 좋아졌는데 지금 종아리 옆에 감각이 둔해졌다 아니면 통증이 온다는 것은 다시 디스크가 신경에 자극을 일으키는 겁니다. 네. 디스크가 조금 재발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정확하게 좀 검사를 하셔서요. 원인이 되는 부위에 아까 말씀드린 신경 치료 주사를 한다든지 아울러서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그쪽 부위에 교정해주는 운동 이런 걸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아마도 디스크가 재발이 조금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짧지만 정말 할 말씀도 많으신 것 같은데 궁금증도 지금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통증을 예방하는 기본 방법인가요? 아니면 더 있나요? 통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거는 네. 올바른 자세와 지속적인 스트레칭,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라디오 들으시면서도 한 번쯤 내 자세가 어떤가 한번 보시고 내가 어떻게 쭈그리고 있나. 저도 한번, 지금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허리를 좀 펴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네. 올바른 자세를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한번 아까도 말씀드린 50분에 10분 정도는 휴식, 우리 네. 몸도 좀 쉬게. 네. 이렇게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운동 거창한 운동 필요 없고요. 매일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만 걸어보세요. 네. 계단 걷는 운동 많이 하시죠? 네. 그것도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의 주치 지금까지 대한마취통증의학과 의사회 회장이시고 세운통증 클리닉의 원장이신 최봉춘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문자 주제는 몸이 아플 때 이렇게 한다 였습니다. 자, 9772님. 몸이 신호를 보낼 때 저는 손가락 끝에다 뜸을 뜬답니다. 기분인지는 몰라도 왠지 시원한 느낌이 좋더라고요. 4986님, 침 맞으면 좋아요 하셨습니다. 뭐 각자 나름의 방법이 있겠죠. 조금 움직이고 운동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끝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황치열과 백아연의 감미로운 듀엣곡입니다. 너를 처음 만난 그때. 자, 겨울을 보내는 2월의 마지막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